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전남 행복지역 화폐가 22개 시군에서 발행됐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정말 중요한데요. 전남도의회 조옥현 경제관광문화위원 그리고 전남소상공인연합회 이갑주 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이제 한정적으로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화폐, 즉 이제 대안화폐 형태인데요. 지금 우리의 지역화폐는 거의 대부분이 지류 형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카드 형태, 그리고 모바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페이라고 하는 또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정리를 좀 내려드리자면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화폐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제로화시킨다 해서 이제 그런 개념인데 지금 지역화폐의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첫째, 그 지역의 어떤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그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자. 그 지역의 순환경제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지역을 생각하는 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협력적 소비가 지역 공동체 강화로 이어져서 지역사회의 어떤 자본을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지역화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지역사회적 자본을 키운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최근에 이 지역화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역화폐가 발행됨으로써 이제 기대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전라남도의 현실을 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GRDP, 즉 지역 내 총 생산과 지역 내 총 소득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의 경우에는 지역 내 총 생산과 총 소득의 차이가 10조 1천억 원이 역외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10조 8천억, 17년도에는 11조 7천억, 그리고 18년도에는 13조 8천억이 지역에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그런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총 생산된 양과 소득량이 다르다. 그리고 이 전남도는 특히나 밖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역외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하나의 작은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지역화폐는 사실은 불편한 돈입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쓸 수도 없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도 없고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화폐는 우리 지역 내에 어떻게 협력적 소비를 이끌어내서 지역의 돈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유난해지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힘들어 계시는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만든 게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이게 뭐 인센티브를 좀 줘서 유통량을 늘리고 하는 쪽에 자꾸 이렇게 정책적인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 몸통이 부각이 되질 않고 자꾸 그 꼬리가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지역화폐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지역화폐가 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셨나요? 예, 이제 방금 우리 조옥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폐가 지역화폐가 지루화폐와 카드식 모바일 화폐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발행된 것은 거의 지루화폐 위주로 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골고루 좀 사용이 돼서 전통시장과 이렇게 사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거의 소진되고 있는 형편이라 보니까 소상공인한테 거의 그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뭐 전남 행복 지역 화폐라 그래가지고 1,108억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포함돼 가지고 2,534억이 2020년도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거 역시 지루화폐로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없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마트나 아니면은 하나로마트에서 거의 소진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게 소상공인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라남도나 각 지자체에 앱 충전식 카드 형태로 발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역시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도 지역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여기에 앞장서서 같이 상생의 모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 아직 그렇게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에게 체감할 만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는 점은 있을까요? 그 기대는 하죠. 네, 그 기대는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와 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계속 지루화폐로 하지 말고 지루화폐 역시 발행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루화폐가 발행 비용으로만 거의 3% 정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금융수수료가 한 2%에서 한 5% 정도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뭐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한 10% 정도의 혜택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한 5% 정도밖에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선식으로 먼저 사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인들한테 지역화폐로 물건 뭐 받은 적이 있냐 그러면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화폐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역화폐 관련해서 전라남도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게 이제 본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이갑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지금 현장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초기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뼈아프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따 또 얘기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난 1월 10일 날 저희들이 간담회도 갖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2019년 말까지 해서 22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 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뭐 목포만 하더라도 작년 9월 달에 해서 이제 뭐 얼마를 팔았다, 뭐 달성을 다 했다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골목 상권에서 지역화폐가 유통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물음표를 달고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일반 발행과 정책 발행을 합쳐서 이제 많은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일반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이제 뭐 시민들이 사서 또는 국민들이 사서 쓸 수 있는 게 일반 발행이고 이제 정책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 수당이라든가 어떤 뭐 보육 관련 또는 뭐 이제 복지 관련 이런 수당들을 지역화폐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류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군 발행액의 총액의 한 4%, 67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67억 4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이제 발행 재반 비용을 대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인쇄를 한다라든가 어떤 수수료를 쓴다든가 아니면 홍보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는 시군 발행의 3% 이게 이제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할인을 하는데 이제 좀 도움을 주는 이제 이런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카드 형태나 모바일 형태로 저희들이 모든 22개 시군이 2020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상반기부터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고 하반기까지는 거의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할인 규모가 보통 뭐 6 내지 10% 정도 됩니다. 평시에는 6% 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기간, 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10%까지 할인율을 높여서 구매를 좀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속칭 말하는 깡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안전장치를 달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제 남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이 지역화폐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든가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서 빠져 있도록 그렇게 좀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가맹점이 안 되고 정말로 지역의 골목 상권에서 가맹점들이 올 것이 이루어져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발행 종류를 좀 다양화해서 수요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즉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카드 형태를 더 많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모바일 형태도 선호를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카드나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경우에는 모바일 형태나 카드 형태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충분히 더 사용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분들을 앱을 깔아드리고 또는 카드를 하는 초기 단계만 관해서 좀 도움을 주시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류화폐보다는 카드나 모바일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계획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시다가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언뜻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아마 이제 농어촌이 붕괴된다, 인구 소멸 지역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전남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전라남도, 농도라고 하는 이 전라남도의 경제 규모를 새나가지 않도록 하겠냐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남이 전국 최초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농어민 수당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본청 도의 의견과 그다음에 농어민들의 의견과 도의회 의견이 조금 이제 상의해서 경론을 벌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농어민 수당은 그 1년 이상, 그러니까 신청 연도 1년 이상 이 전남에서 거주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경영을 한 농업업 경영 주체에다 지금 이제 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급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분, 또는 직불금이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분, 그리고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적으로 같이 살면서 어떤 세대를 분리만 해놓는 경우 있죠. 행정적으로 분리만 해놓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데. 앞에서 이제 지역화폐가 발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분명히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막상 체감하는 건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또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뭐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하는 것을 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아마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제한이 된다고 본다면은 우리 소상공인한테 많은 혜택이 들어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정부 정책 자금에 거의 아까 이런 전통 지역화폐로 쓰여지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카드 형태나 모바일 형태를 본다면은 인천 이윤카드처럼 아마 인천 이윤카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 4%, 시에서 2%, 각 구에서 2에서 4%에서 8%에서 10% 정도의 캐시백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가 한 7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이렇게 많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지역화폐는 일반 사용자는 거의 없고요.
정부 지원 정책 자금에 의한 사용만 거의 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 각 단지자체에서나 이럴 때에서 좀 아마 연구해서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아마 보면은 실제로 지자체 장이나 의원님들하고 사실 소통을 하거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소상공인 기부부터 통과되고 그랬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자체 장이나 각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서 좋은 소상공인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말 예.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가 좀 살아나길 저도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소상공인들도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 소상공인 자구적인 노력이 없으면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소상공인도 많이 젊어지고 있고 또 노령화에서 저 젊은 2세 경영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을 도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정부 소진공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량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나름대로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화폐 활성화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저희들이 문제시됐던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골목 끝까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저도 이제 죄송함을 또 느낍니다. 저희들이 1차 간담회는 지금 관계부처와 그리고 각 22개 시군의 지역화폐 담당자분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도의회에서는 제가 나갔고 그다음에 경제국장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22개 시군의 담당자분들께서 정말로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셔요.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간담회에서 서로 각 지역의 어떤 장단점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소상공인 분들과도 이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이러이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과 꼭 간담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제 이 제로페이 부분에서 가맹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로페이 가맹점과 그 다음에 지역화폐 가맹점을 병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2020년 1월부터 지금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상품권 공동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겠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또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에서 포상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추진을 좀 하자. 즉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좀 하고요. 지역화폐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대량으로 구매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활성화를 좀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형태로 해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좀 하자. 이 말은 결국은 주민 참여라는 것은 실제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법안이 좀 마련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이제 촉구건이라도 할 지금 계획인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정이 되면 어떻게 이 지역화폐가 제대로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권 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지금 법안 소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게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돈을 씀으로써 할인 혜택도 누리고 네. 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까지 돌아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